갈 때까지 다 갔습니다. 이제 예설변입니다. 예. 좋았다가 갈 때까지 간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옛날에 노 대통령 상황, 지금 박근혜 대통령 상황, 옛날에 일회공을 만들던 분 상황, 딱 그때 상황입니다. 상황. 지위에서 물러난 상황. 이때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처신해야지 저 때를 슬기롭게 넘기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정종이 천수를 잃었잖아, 그죠? 지 죽을 때 돼서 죽었단 말이에요. 딱 그렇게 하면 삽니다. 네, 태종 때 정종이 한 처신. 자식들은 전부 다 절로 다 보내고, 왜? 왔다 갔다 하면은 또 무슨 흑심 있을까봐 누구 칼에 맞아 죽을지 모르니까. 딱 그 상황입니다. 이해되죠? 예, 그 상황이에요. 태종 때 정종. 우리 형님 하고 받들지만 이 사람은 늘 덜덜덜 떨고 있는 그 상황. 딱 그 상황.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항은 뭐냐면 높다는 소리예요. 너무 높아져 버렸어. 실권도 없이. 어떻게 후회할 일이 생겨. 어떻게 하면? 꼼지락대면. 꼼짝 말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꼼짝 말고 있으면 해는 안 봐. 근데 뭔가 이렇게 하면은, 그렇죠. 왜 사람이 이렇게 몰려다니는 게 눈에 보이면, 아, 이놈들이 무슨 역적질을 하려고 몰려다니는구나 하고서 쉑 쥐도 새도 모르게 가는 그런 상황이 되죠. 저기 김정은이 형하고 같죠, 뭐. 그 사람이 뭘 해서 지금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 뭘 할 만한 씨가 되니까 쳐버린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 설명은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읽어보면 그걸 머릿속에 넣고서 들으면 얘기가 들립니다. 상구의 때는, 상구는 때를 지나친 자리입니다. 지나치다는 거는, 예, 여기를 가는데 요 땅에 가다가 여기 중을 딱 맞춰야 되는데 여기를 지나가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과불급이라고 그러죠. 과불급. 예. 지나친 건 과고, 불급은 미치지 못하는 거고, 둘 다 제대로 안 된 자리죠. 둘 다. 아까 구사 얘기할 적에 여기 의심 많은 자리 아니에요. 이 자리도 마찬가지죠. 이 자리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와 같은 때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여기 직장으로 치면 현직을 벗어난 자리. 이를 기승전결로 보아서 정점을 지나쳤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후천으로 나누어 생각해 본다면 인생 1막, 선천, 인생 2막, 후천, 은퇴하고 60부터 인생은 지금부터. 그러면 또 한 3, 40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아유, 이제 나 다 살았으니까 며칠간 어여부에 놀다 죽어야지. 그러다가 다행히 한 어여부에 놀다 죽으면 괜찮은데 안 죽고 100살까지 살아봐. 참 깝깝하지. 그러니까 그죠? 예, 연세가 많으셔도 공부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뭐 안 배우면은 모르죠. 뭐 배워야 알지. 네, 제 얘기입니다. 지성기의 삶을 예로 본다면 50쯤에 지금까지 하던 일을 접었습니다. 예, 제가 3년 전까지만 해도 냉면 팔러 다녔습니다. 그 논리로 말해보면 지금 제가 상구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50이 넘어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대학원 진학도 했습니다. 그 이후의 시간들도 그림을 그려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100살을 하려면 이제 제가 반밖에 안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반을 더 살려면 뭔가를 해야지. 그 얘기입니다. 50은 이제 1호 중천선이다. 옛날 같으면 50, 60이면 여기인데 이제 50은 이제 겨우 여기다 이 소리입니다. 여기다. 뒤로 하자면. 생각한다고 해서 모두 생각대로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만사여의가 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뜻조차 갖지 않으면 그렇게 될 일은 아예 싹도 없습니다. 아예 싹도. 지금 70대 상구의 시기가 5, 60대나 이게 뭐야 지금 뭔가 뭐 못해요.
상부의 시기로 보느냐, 구3 군자 종을 건건하는 시기로 규정하느냐는 자신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은퇴한다 그래갖고 띵까띵까 하자라고 생각하면 스스로 자기를 여기다 갖다 놓는 거고, 이제부터 뭐를 좀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스스로 자기를 여기다 갖다 놓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결과는 달라지죠, 당연히. 누군가는 일모도원을 말합니다. 해는 저무르는데 갈 길은 멀고 해는 저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 다른 사람이고, 예. 지금을 새로운 기회의 시기로 보느냐 하는 거는 자기 스스로의 몫입니다. 스스로의 몫. 큰 틀에서 인생이라는 연극을 2막으로 나누어서 1막과 다른 터닝포인트를 잡고 무대를 바꾸어서 2막을 살아본다면 그 또한 의미가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대처한다면 후회를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연연해서 미래를 놓친다면 그거는 과거도 잘 산 게 아니랄 거라는 생각입니다. 기름회리는 길하고 좋고 좋아지고 나빠지고 후회할 일이 생기고 하는 짓마다 인색한 짓을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마음에서. 좋다고 하는 마음을 먹으면 좋은 일이 생기고 걱정스럽다는 마음을 먹으면 걱정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지극히 꺼리는 일이 앞에 있다면 꼭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스스로 반성하고 마음을 편히 하면 길한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갈 것입니다. 스스로 인색한 생각과 아둔한 생각을 한다면 그 결과는 원하지 않는 방향에 이를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지만 행복한 마음을 먹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가능한 일부터 차근차근 둘러본다면 분명 기회는 있을 것입니다. 길은 좋은 것,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만족한 상태 등을 의미합니다. 입춘대길은 봄에는 크게 좋아지십시오 하는 말이죠. 봄이 왔으니 좋아지십시오. 오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거하고 같은 얘기죠. 길해지십시오 하는 말입니다. 그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길해지십시오. 대길하세요. 다 그놈이 그 소리죠. 그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흉은 길과의 반대의 의미입니다. 나쁜 것, 나쁜 구렁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 마음에 불만이 가득한 것이 흉입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회는 반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뉘우치는 상태입니다. 이대로 계속하면 길한 방향으로 갈 겁니다. 회하고 리는 거의 비슷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점점 더 그 상황을 반성을 해나가는 사람이 있고 점점 더 잘못된 길로 빠져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인색하다고 말하죠. 인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아낀다 이런 소리입니다. 아낀다는 걸 요즘 말로 하면 짠돌이다. 그렇게 됩니다. 인색함이다. 이런 인색함이 쌓이면 흉함을 만들어냅니다. 흉함을. 제일 좋은 거 길, 제일 나쁜 거 흉, 그 다음에 회, 린, 나쁜 거, 좋은 거, 후회를 해서 반성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 점점 인생과 짓을 해서 흉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 이렇게 따져도 됩니다. 이거 여름, 겨울, 봄, 가을. 봄은 여름으로 가는 길이죠. 가을은 겨울로 가는 길입니다. 겨울로. 봄에는 봄 기운을 받아서 만물이 꽃이 피죠. 가을 기운은 숙살 기운입니다. 만물을 죽이는 기운이죠. 같은 기운인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기운입니다. 점점 더 나쁜 짓을 골라가며 하는. 이건 아예 나쁜 놈이고, 이건 아예 나쁜 놈이고, 이건 나쁜 짓을 골라가며 하는. 얘는 그래도 반성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공자예수 등은 길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회의 상태가 아닐까. 지금 여기 공부하러 오신 분들은 공부해서 뭘 알려고서
뭘 알려고서 지금 공부하러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 있는 이건 아니 여기 공부하러 오다가 안 오시는 분이 요 상태야. 오시는 분은 요 상태고. 뭐 딱 그 얘기, 그죠? 맞죠? 공부하러 안 오면 요렇게 되지. 공부하러 오면 요렇게 됩니다. 딱 그 얘기요. 뭐 다른 얘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재미있는 걸 쉬운 거를 어렵다 그러면 예. 그죠? 예. 쉽게 해야 돼요. 쉽게 해야지 기회 들어오지. 이게 뭐 지레이션 그려놓고는 저걸 알아보라 그러면 안 되지. 근데 나중에 혼자 책을 보려면 글자도 알긴 알아야 됩니다. 그죠? 듣고만 말을 내면은 글자 올라도 됩니다. 근데요, 제가 주역책을 한 번은 읽었나 봤더니 요새 교환을 쓰다 보니까 한 번은 안 읽은 데도 많더라고요. 중시 공개는 반밖에 안 읽어봤어. 아씨, 타이핑 치느라고 오늘 하루 종일 쳤어. 안 읽어봤어요. 죽으라고 듣기만 했다니까요. 딱 앉아서 지금 딱 저 자세 딱 팔짱 끼고 이렇게 듣기만 했어. 왜? 책에 써 있잖아요. 나중에 보고 싶으면 나중에 그거 보면 되지 뭐. 듣는 거는 지금 여기서 많이 못 들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딴 거 하지 말고 듣기만 하는 게 최고입니다. 듣기만 하는 게. 그리고 지나간 걸 이해를 못 하셨으면 그건 버리세요. 왜? 그거 생각하다가 앞에 거 또 놓쳐요. 그래서 그냥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 어느 날 이게 한 방에 빵 뚫어집니다. 빵 뚫어지면 지나간 거 그때까지 하나도 몰랐던 거 보면 다 눈에 들어와요. 그렇게 됩니다. 이게. 용구. 야, 이 용구라는 거, 용육이라는 거는 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밖에 없는데 얘는 지금 7번째입니다. 예. 지금 건깨하고 곤깨만 저 용구가 있습니다. 다른 괴는 없어요. 다른 괴는. 좀 다른 글입니다. 이거는 다른 글. 오히려 통세미로다가 그냥 이 주역괴 전체를 정리해 놓은 글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용구는 구를 쓰는 것은 구는 이 건이 굽니다. 건깨가 굽니다. 이 건깨를 활용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견굴용호대. 용들이 이렇게 많은데 용 많은 가운데 무수하면 기라리라. 저 말이 어렵죠. 대가리가 없으면 좋을 것이다. 이거 해석을 엄청 어렵게들 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장질 하려고 하지 말아라. 전부 용인데 쥐가 나서서 지라고 지금 나대지 말아라 이 소리입니다. 나대지 말아라. 이 수가 뭐예요? 괴수. 우두머리 괴수라 그러잖아요. 우두머리 짓 하지 말아라. 왜? 전부 용인데 그 속에서 나서면 어떻게 돼요? 칼침 맞지, 총 맞지. 나서면 그 소리입니다. 무수하면 기라리라. 뭘 잘 못하는 사람들이요. 자리에 앉아서 웅성웅성 해요. 일어나오세요 그러면 못해요. 저 같은 사람은. 근데 뭘 잘하는 사람은요. 자리에서요. 입도 뻥끗 안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자기 차례가 되면 자기 할 말 다 하고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이 저는 용이라고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용이 안 되는 사람은 자리에서 웅성웅성 하는 사람이고 조용하고 있다가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될 기회가 있으면 나와서 자기 할 역할을 깔끔하게 메꿔 들어가는 사람. 그게 용의 자질이죠. 그게 자기가 그 지위에 있거나 그 상황에 처해서 그 상황을 해야 될 경우라면 아주 깔끔하게 일을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입 닫고 가만히 있고 무수하고 나서지 않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구를 쓰는 것은 모든 용을 보되 머리가 없으면 좋으리라. 용구는 건괴 전체의 효를 보고 응용하는 데 있어서 마음의 자세를 제시한 것이다. 용은 변동한다는 뜻, 구는 양이다. 곧 채는 양이나 용은 음으로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수는 양은 조동의 물이니 양은 바상바상하는 성격이 있으니 그 말입니다. 경계사로서 경솔이 앞장서지 말라는 뜻도 있고, 머리를 속에 묻어서 안 보이게 하면 길하다는 것은 남녀 섹스하는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애기 이렇게 편하게 해야 돼. 이걸 자꾸 애들르면 귀신 나와요. 그러면 애 생긴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러면 수는 정자의 핵이다. 수 속에는 원형이정이 다 들어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어차피 주역이 음양학입니다. 남녀를 음양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상상을 해도 이야기는 딱 맞습니다. 대자연의 원리로서의 양, 주역의 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린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이미 주역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설명은 참고로 삼고 언제나 원문 혹은 궤상에 충실해야 합니다. 설명 혹은 주석에 머물러 버리면 주역의 뜻에서 점점 멀어지는 길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책 아무리 봐도 책에 안 나옵니다. 그죠? 책에 안 나오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책에서 반발짝도 벗어나지 않고 책에 있는 내용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책에 있는 내용. 반발짝도 안 벗어. 내가 배운 소리 하지 배우지 않은 소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책에는 이 말이 안 써져 있지만 책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이 그림 열심히 들여다보고 원문 열심히 읽고 설명문은 안 읽어도 돼요. 제가 보기엔. 설명문은 아주 나중에 해야지. 이 건을 어떻게 용사할 것인가, 써먹을 것인가의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같은 무리 가운데에서는 앞장서지 마라. 제가 어떤 단체에 가입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각각의 단체에서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강건중정한 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끼리의 단체를 만들어 놓으니 또 그 가운데 질서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구성원이 되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자신이 리더의 역할이 되면 리더의 역할을 대단히 충실하게 수행한다. 용이 되지 못한 사람의 경우를 살펴보면 줄 안에서는 웅성웅성하다가 앞에 나와서 한마디 하시오 하면 시뻘개진 얼굴로 어물어물합니다. 이건 용의 모습이 아니죠. 또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용을 운용한다, 쓴다, 쓸 용자잖아요. 쓴다라는 의미입니다. 구를 쓰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다 쓸까요? 음과 결합하는 데 씁니다. 머리를 드러내지 않으면 약물은 조급히 움직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경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솔이 음을 찾지도 말고 음을 찾았으면 그 약물을 음에 깊숙이 묻어라. 그래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것이다. 여기에서 머리는 종자를 묻는 도구입니다. 원형이정이 갈무리 되어 있는 채가 됩니다. 나중에 10달 지나고 나면 사람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이 건깨를 자연에다가 비유해 봐도